자, 다음은 하일리 리커멘드 생산자입니다. 하일리 리커멘드는 AF 그로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F 그로는 0.28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1940년에 심었고 와인의 평균 가격이 약 390불대입니다. 마티아스가 만들면서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했고 2020도 아주 좋았고 작년에 테스팅은 이제 올해 아마 출시되겠죠. 2022가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고의 빈티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재미난 게 2023년부터 이집트 암포라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50% 정도 암포라 사용하고 50%는 오크에서 사용을 하고요. 2024부터는 암포라의 비용을 한 7, 80까지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집트 마티아스가 맡으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집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강추 생산자는 세실 트람블레입니다. 세실 트람블레는 0.18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의 평균 수량은 약 45년 정도 되고요. 1년에 900병 내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 평균 가격이 한 2,100불 정도 됩니다. 세실 트람블레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루르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퀄리티는 차이 많이 나요. 물론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을 하고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3번을 테스팅했었는데 2015 빈티지가 가장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에세조가 2,000불이다? 선택지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딱 3배를 나오니까 사실은 수량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이번에 가서 들은 슬픈 소식이 세실과 샤를로팡이 헤어졌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게 맨날 그런가? 샤를로팡 이름이 다시 필립 샤를로팡 파리조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는 또 제가 입수하는 대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일리 리커멘드 추천 생산자는 드니모우떼입니다. 드니모우떼는 0.25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한 50년 정도 되고요. 평균 가격이 약 1,140불 정도 됩니다. 2016 빈티지부터 생산을 시작했고요. 저도 딱 한 번 테스팅을 했었습니다. 이 와인의 경우에는 이제 드니모우떼 특유의 파워와 잘 짜여진 밸런스가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1,000불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드니모우떼라고 해도.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도메인 두작입니다. 두작은 0.9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는 1968년에 심었고요. 평균 가격은 약 700불 정도 합니다. 두작은 두작만의 항상 특유의 매력을 잘 표현을 하며 최근에 이제 접근성까지 좋아지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저도 1년에 꼭 한 2-3번은 테스팅을 하는데 아주 매력적인 와인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엠마누엘 후제입니다. 엠마누엘 후제는 1.43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와인의 평균 가격은 약 한 1,200불 정도 됩니다. 사실 엠마누엘 후제의 첫 번째 빈티지는 85년이 첫 번째 빈티지인데 실질적으로는 86 빈티지부터 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85 빈티지 시작으로 2020 빈티지까지 30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요. 88, 90, 93, 96, 99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아요. 엠마누엘 후제 에세조는 앙리자이에와 가장 가까운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하늘하늘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집트 최근 와인을 너무 좀 진하게 만들고 있어서 얼마 전에 근데 사실 저 99 빈티지 테스팅했었거든요. 블라인드로. 하나만 먹었을 때는 와인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2개 엄청난 와인이 나오니까 그냥 완전 존재감 자체를 잃어버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인도 그게 있어요. 대진운이 되게 중요한 게 그날도 사실 저희 1,500불 이상 BYOB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1,500불 이상의 피노누아만 하자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레드 와인 다 하자 해서 한 분이 라뚜르 파리를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 다음에 에세조를 붙이니까 에세조가 발리더라고요. 라뚜르 파리에. 그런데 그 다음에 아마 제 기억에는 부샤벨의 라로만의 99 빈티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랑 에세조랑 비교하면 에세조가 좋기는 한데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었냐면 비조 레자슈 나왔거든요. 01 그냥 지근지근 밟아버리더라고요. 그 그리고 마지막에 DRC 99년 보노마르 프리그메 9로 먹었어요. 그날 2개가 공동 1등 했었어요. 어쨌든 와인도 같이 테스팅할 때 대진운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조시
미네레 지구입니다. 미네레 지구 같은 경우는 1.24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는 1940년, 1981년에 심어졌고요. 와인의 평균 가격은 1,150불 정도 합니다. 원래 모녀와 두 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어머님이 작고하시고 이제 딸들이 물려받아서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섬세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2009 빈티지 시작으로 10, 12, 14, 15, 16, 17, 18, 19, 20 빈티지 다 매력적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2017 빈티지를 테스팅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걸 제가 루이 미셸 그 바에서 500유로 줬나? 600유로 정도 줬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강추 생산자는 제라드 미네레입니다. 제라드 미네레는 0.65헥타의 제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는 1942년, 43년 그리고 1980년에 심어졌고요. 이 와인의 평균 가격은 약 한 450불 정도입니다. 제라드 미네레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산자 중 한 명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남성적이면서도 파워풀한 와인을 생산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하늘하늘한 스타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홀 클러스터가 지닌 내세적인 향기 그런 스타일을 잘 표현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한 와인입니다. 2017, 18, 19, 20 빈티지 모두 수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2021 빈티지가 대박이었어요.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2022 빈티지 역시 상당히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와인을 생산하였습니다. 저는 이 집이 하늘하늘할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조르주 노엘라입니다. 조르주 노엘라는 0.07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고요. 현재 평균 가격은 약 한 600불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가성비 아주 매력적인 와인이었거든요. 그때 한 200불 후반 300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빈티지에 따라서 스타일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라고 생각하지만 와인 자체가 지닌 퀄리티는 나올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12, 14 빈티지가 최고의 빈티지라고 생각되며 2021 빈티지 역시 아주 매력적이었지만 사실 2016 빈티지 이후에는 너무 와인을 좀 진하게 볶고 있지 않나. 이 작가님도 배럴 갔다가 2020 먹고 이게 실화인가 이랬어요. 알코올 도수가 14.5도 많이 올라갔죠. 14.5도, 15도까지 올리니까. 그래서 요새 와인을 이 집도 너무 진하게 뽑는 게 좀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메우카 야부제입니다. 메우카 야부제는 0.44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는 1940년대에 앙리자이에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와인 평균 가격은 500불 정도 합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100% 뉴요크, 100% 디스템으로 와인을 만들면 최소 15년 정도는 숙성을 시켜야 그 진가를 드러내는 집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987년까지 앙리자이에가 이제 대신해서 와인을 만들어 주었고 88년도까지는 함께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89년도부터는 와인 메이킹에 대해서 약간 조언 정도만 해주고 소확대 잠깐 도와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88, 89, 96, 9905, 2012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탑 밸류 와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생산자는 페블레입니다. 페블레는 0.83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는 1941년 그리고 1955년부터 58년까지 심었고요. 평균 가격은 약 한 190불 정도 합니다. 아직도 100불대 구할 수 있는 가격대에 아주 매력적인 에세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페블레 참 맛있어요. 특히나 2017, 19 저는 17 페블레가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앙그로입니다. 앙그로는 0.76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1990년에 심어졌습니다. 이 와인의 평균 가격은 약 250불 정도인데 앙그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성기라고 하면 90년대 후반 2005 이때가 아마 최고의 정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이후에도 09, 2010 같은 와인들은 아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4, 15, 16도 좋았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200불대라는 게 참 고마운 와인인 거죠. 사실 구할 수 있으면 앙그로의 에세조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종에서 생산되는 생산자들인데요. 앙리 브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에세조를 앙오르보의 포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루시앙 르모안 같은 경우에도 앙오르보, 그 다음에 필리파칼레 같은 경우에는 클로생드니, 그 다음에 마샹토즈는 루즈디바하고 레트루에서 생산된 포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 와인들도 상당히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테스팅을 해보지 않은 에스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조르주 후미에 에스조입니다. 조르주 후미에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토프가 2016년에 앙오르보에 있는 포도밭을, 인베스터가 포도밭을 사주고 크리스토퍼가 임대를 했는데 0.131헥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에 출시할 때 가격이 2,000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18년, 19년에 미쳤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 작가님 얼마 하는 줄 아세요? 2배 올랐으면 4,000불? 10,000불. 너무하잖아. 4배 올랐잖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솔직히 못 사겠더라고요. 사실 10,000불이면 봄마를 3병, 4병을 마시지 왜 굳이 에세조에 한 병을 투자를 하나 싶어요. 사실 봄마르가 포도밭도 더 좋은데. 그리고 그 돈이면 사실은 잘 구하면 뮤지니도 살 수 있거든요. 약간 이돈씨잖아, 이돈씨.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죠. 메떼아주를 아마 했을 거고, 0.131이면 많이 만들었으면 150병였을 것 같거든요. 150병, 200병. 뭐 메떼아주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30%를 주인이 가져갔다면 실질적으로 후미에가 팔 수 있는 거는 100병 정도인데, 100병이 전 세계에 풀리니까, 네. 후미의 성격에 출시 가격이 비싸봐야 200유로가 안 했을 거거든요. 200유로? 200유로 정도 했겠다. 비싸봐야 400유로 정도 했을 건데 그게 지금 10,000불이다? 그건 에바라고 생각합니다. 뭐 언제가 기회 되면 한번 테스팅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비조도 한 뭐 10,000불을 찍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은 후미하고 비조하고는 같은 레벨이 사실 아니라서, 후미에도 분명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지만 에세조 한 병으로 전 봄마르를 3병 마시겠다. 자, 에세조 오늘 해봤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보노만의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해드릴 만한 때, 그건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 빌라지 남았구나. 빌라지 오래 하지 않았어요? 프리베크로까지 한 것 같은데. 빌라지 안 했어요. 빌라지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뉴생이에요. 빌라주를 해야 뉴생으로 넘어가죠. 불고기 5개년도 아니고 5년 동안 이걸 하고 다녔어. 근데 꽃도 니도 안 끝났잖아. 막산에 픽상 시작해서 이제 못 넘어갔잖아. 뉴생 조지도 사실 포도밭이 되게 많거든요. 밑에 쪽에 콩글라시안까지 내려가면 올해 뉴생 조지는 끝낼 수 있을까? 그래도 뉴생 조지 춘선 생산자 하면 프레르록도 나와야 되고 페블레도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리제도 있잖아요. 리제. 아니 그거는 분노만에 있는 생산자니까. 근데 뒤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생산자는 이제 페블레하고 로크 2명이니까. 그 다음에 밭들도 레프레스 생조지부터, 그 다음에 도멘 아를로라는 집들도 있고, 뭐 아를로. 이런저런 거 소개를 시켜드리면 또 뉴생조지도 한참 하겠네. 돈 안 되는 거 열심히 하려고. 한국 분들이 제대로 알고 드시라고 공부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근데 외국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와이너리에서도 되게 좋아하긴 하고, 와이너리 사람들이 인정해줄 때 되게 기분 좋긴 해요. 돈페리뇽의 히샤 조프리도 보더니 우와 이런 정보를 어떻게 다 알았어. 그래서 히샤도 그때 인정해줬었는데, 결국 히샤하고 그때 이화 때문에 한국 들어왔을 때 야 유튜브 찍자니까 되게 유튜브는 안 찍는다. 내가 분위기 좋았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자기 피곤하다고 호텔 가서 10분만 쉬고 오겠다고. 야 유튜브 찍어야 돼. 그러니까 나 조금만 쉬다 갈게. 5분 전에 와서 야 5분 전인데 유튜브를 못 찍겠다, 다음에 찍자. 찍기 싫었던 거야. 네.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를 그렇게 썩 히샤 형이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외국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하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인바에 앉아 있는데 너 혹시 아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니까 유튜브 자주 보고 있다. 댓글을 좀 달든가. 그래, 좋아요를 좀 누르든가 공유를 좀 하던가. 동렬이 형도 얼마 전에
저기 프랑스에 미슐랭 3스타인가 갔는데 혹시 너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아는 동생인데 제 거 잘 보고 있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주는 안 찾아오면 요새 가끔 보면 프랑스에서도 보고 예전에는 한국, 미국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도 보고 인도에서도 보더라고요. 조회수 왜 이렇게 처참한가요?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한 사람도 공부하고 싫어하니까. 저도 좀 편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에세이저 원샷하기 이런 거. 그 컨텐츠 한번 해볼까? 에세이저 DRC 에세조 빨대로 원샷하기. 빨대 원샷하기. 그거 시험 주고 있어. 300만 원짜리 제가 1분 안에 손삭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콘텐츠는 하기 싫으니까. 자, 오늘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되면서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네. 자, 지금까지 와인 공부를 위해서 와인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와인 맛이 나통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왜 보르도 와인이 싼지 아세요? 얼마 전에 담당자 들어왔을 때도 이야기했어요. 수입사들은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